우리는 흔히 정해진 운명, 이른바 팔자는 바꿀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풍수 전문가로 수많은 집을 드나들며 사람과 공간의 기운을 살펴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집의 얼굴인 현관이 그 집의 기운을 좌우하고 이를 통해 타고난 운명까지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각종 신발이 짝을 잃은 채 뒤엉켜 있고 신발 코가 제멋대로 바깥을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곳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히는 듯 답답하고 집안에 좋은 일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다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저는 다른 곳보다 현관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현관의 작은 비법 하나로 빚만 늘고 건강까지 나빠지던 40 넘은 아들이 막혔던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풀리며 좋은 직장과 인연을 모두 찾게 된 기적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몇 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이 계셨는데 현관의 기운을 바꾼 뒤 재물운이 안정되자 신기하게 몸의 통증까지 사라지며 건강운까지 함께 되찾으셨습니다. 도대체 현관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전통 풍수에서 현관은 집 안으로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그곳의 신발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앞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으로 들어오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고 내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현관에서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잘되는 집안은 반드시 지키고 있는 현관의 황금 법칙과 우리 집에 화를 부르는 물건과 복을 부르는 물건을 구분하는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재물운이 쌓이고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복덩어리 공간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환과 걱정거리를 불러들이는 골칫덩어리가 될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현관의 비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드리겠다는 긍정의 다짐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재물복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법입니다. 남겨주신 소중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이자 코입니다. 사람이 코가 막히면 숨을 쉴 수 없듯이 현관이 막히면 집 전체의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현관은 모든 에너지가 드나드는 통로이므로 이곳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한국 전통 풍수학에서 현관과 신발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택리지와 산림경제 같은 고전 문헌에서는 현관을 건물이 시작되는 곳으로 기가 형성되는 시점으로 정의했습니다. 현대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현관이 전통 대문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전통 풍수의 핵심 원리인 전착후관, 즉 입구는 좁고 내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가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중요한 현관이 온갖 잡동사니와 지저분한 신발로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막히면 숨을 쉴 수 없듯 현관이 막히면 좋은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외부의 좋은 재물운, 건강운, 귀인운이 우리 집 문 앞까지 왔다가도 그 지저분한 기운에 막혀 그대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나쁜 기운, 즉 사기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집안에 정체되며 돈이 새고 사람이 아프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우환의 집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현관의 물건들 중에 왜 하필 신발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지탱하며 온종일 바깥 세상을 누비는 주인의 사회활동과 에너지, 그리고 나아갈 방향성을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온갖 종류의 외부 기운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만난 좋은 인연의 기운도, 힘든 일로 지쳤던 탁한 기운도 모두 신발에 묻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즉, 신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외부의 기운을 우리 집의 복으로 만들지, 화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신발의 뒤축을 구겨 신거나 더러운 신발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아가는 기운을 꺾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신발이 구겨지면 재물운이 구겨지고 신발이 더러우면 앞길이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발이 불편하면 온몸이 피곤하듯 잘못된 신발 관리는 우리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재물운과 건강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신발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잘못된 습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현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신발코가 문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신발코가 바깥을 향하면 나가겠다는 기운이 강해져 집안의 재물과 행운이 모두 밖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집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만 겉돌게 만들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신발코를 집 안쪽으로 복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돌려놓으십시오. 둘째, 신발이 짝짝이로 흩어져 있다. 신발은 음과 양의 조화, 즉 부부와 가족관계를 상징합니다. 신발이 짝을 잃고 흩어져 있다는 것은 부부 금실에 금이 가고 가족 간의 화합이 깨지는 기운을 만듭니다. 항상 제 짝을 찾아 나란히 정돈해두는 습관이 화목한 가정을 만듭니다. 셋째, 신발을 겹겹이 쌓아두고 있다. 신발을 포개어 쌓아두는 것은 좋은 기운을 짓누르는 형상입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람에게 억압받으며 재물운이 성장하지 못하고 억눌리게 됩니다. 신발장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절대 신발 위에 신발을 올리지 마십시오. 넷째,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지 못한다. 오래되어 낡고 더러운 신발에는 나쁜 음기가 깃들기 쉽습니다. 이런 신발을 신발장에 계속 보관하는 것은 썩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 전체의 기운을 탁하게 만드니 1년 이상 신지 않은 낡은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다섯째, 현관에 너무 많은 신발이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은 가족 구성원 한 명당 한 켤레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발이 많으면 기운이 어지럽게 흩어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재물운이 분산됩니다. 여섯째, 젖거나 더러운 신발을 그대로 둔다. 젖은 신발의 습기와 더러운 신발의 냄새는 최악의 탁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건강운을 해치고 가족 간 불화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신발에 흙을 털고 젖었다면 말려서 신발장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재물운이 더 많이 새어나갑니다. 이제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올바른 신발 배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황금 공식만 지키셔도 3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발코는 반드시 집 안쪽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모든 신발의 코가 집 안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좋은 기운과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 머물게 됩니다. 한국 전통에서도 동쪽을 향하게 놓는 것을 길하다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 신발 사이에는 손 하나 들어갈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신발을 너무 빽빽하게 두면 기의 흐름이 막힙니다. 손 하나 정도의 간격을 두어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길을 터주십시오. 세 번째,
작은 신발부터 큰 신발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는 집안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을 가져다주는 정리법입니다. 아이들의 신발부터 어른의 신발 순으로, 즉 안쪽에서부터 작은 사이즈 순서대로 정리하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발은 현관의 왼쪽에 두십시오. 풍수에서 들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현관의 왼쪽은 청룡의 자리로 부와 명예, 귀인을 상징합니다. 신발을 왼쪽에 정리해두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기운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발을 깨끗한 상태로 관리하십시오.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젖은 신발을 그대로 보관하면 습기로 인한 나쁜 기운이 축적됩니다. 냄새나는 신발은 건강운 저하와 가족 간 불화를 유발합니다. 신발을 구겨 신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구겨진 신발은 상승하는 기운을 막고 재물운을 저하시킵니다. 이제 재물운과 건강운을 극대화하는 현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발장에 굵은 천일염을 넣어두세요. 작은 소금단지에 천일염을 담아 신발장 한쪽에 두면 나쁜 기운과 습기를 정화합니다. 5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돈나무라 불리는 금전수나 부엉이 장식품 같은 재물운을 부르는 소품을 현관에 두면 좋습니다. 단,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나 생명이 없는 조화, 아래로 늘어지는 덩굴식물은 기운을 해치니 절대 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 현관에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함을 두는 것은 더러운 기운과 잡기를 불러들입니다. 말린 꽃이나 인형도 생명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어둠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깨진 화분이나 마른 식물은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 새로운 복을 차단합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신발장 문을 30분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정체된 기운을 날려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관 전체의 환기도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관은 그저 신발을 벗어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이 시작되고 재물과 건강이 드나드는 성스러운 관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작은 부자는 얼마든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나의 공간을 아끼고 정성껏 가꾸는 꾸준한 노력과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바로 현관으로 달려가십시오. 바깥을 향한 신발코를 집 안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어지럽게 널린 신발 중 딱 3켤레만 남기고 신발장에 정리하십시오. 작은 항아리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담아 신발장 구석에 놓아 보십시오.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기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킬 희망입니다. 오늘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재물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만복이 깃드시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